네, 이번 시간에는 이지툴박스 스크립트의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은요, 솔리드 레이어라는 버튼인데요. 말 그대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솔리드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가로, 세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은 그 사이즈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색상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컬러 피커를 실행하셔서 변경하시고 누르시면 해당 색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컬러 피커의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면요. 변경된 여러분들이 변경한 색상으로 레이어도 같이 색상이 바뀌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세로 사이즈를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 시키시고 클릭하시면 가로 세로 정비례인 사이즈가 생성이 됩니다. 가로 세로 500인 솔리드가 생성이 됐고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좀 자주 사용하는 솔리드 사이즈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좀 단축키를 활용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클릭하시면 단축키가 활성화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컴프 사이즈 시프트 클릭했을 때는 컴포지션 사이즈로 생성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프트 클릭하시면 컴포지션 사이즈로 솔리드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이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 해제하시고 컴프 사이즈 체크 해제하시면은 시프트도 원하시는 사이즈로 작성을 하실 수 있게끔 UI를 만들어 놨습니다. 되도록이면 컴포지션 사이즈로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기 때문에 두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컨트롤이나 알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작성을 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요. 시프트 클릭하시면 컴포지션 사이즈로, 컨트롤 클릭하면 100 사이즈로, 알트는 50 사이즈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매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매트 레이어를 생성해주는 스크립트인데요. 자,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레이어의 프로퍼티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놓더라도 정확하게 이 레이어에 매칭된 매트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자, 보시면 프로퍼티도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매트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파 매트로 적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클릭하시면 단축키 설정이 있습니다. 시프트 클릭하면 알파 매트까지 적용시켜 버립니다. 생성과 동시에. 컨트롤 클릭하면 인버트 매트를 적용합니다. 원하는 단축키로 지정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루마도 있고 원하시는 걸로 적용하셔서, 자, 시프트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프트 클릭하면 알파 매트까지도 알아서 적용을 해주는 상태로 매트 레이어까지 만들어 주겠죠. 반대로 컨트롤 클릭하면 인버트 매트가 적용됐기 때문에, 자, 투명을 좀 활성화하고 보시면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보이겠죠. 안에 있을 땐 가려지고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매트 레이어를 생성해서 사용할 때 이 버튼을, 이 스크립트를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 오른쪽에 선택 매트 레이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택 순서에 따라서 매트 레이어 적용 형태가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텍스트 레이어에 이 레이어를 박스라고 할까요? 이 박스 레이어를 매트 레이어로 사용하고 싶을 때 선택 순서로 적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얘 선택하고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선택 매트 레이어 클릭하시면요. 이런 형태로 박스 레이어가 텍스트 레이어의 매트 레이어가 돼줍니다. 알파 매트도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레이어에 이런 형태로 알파 매트를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이 매트 레이어의 기능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수평 복제와 수직 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레이어를 복제시켜 주는데요. 대신 좀 정연한 형태로 정렬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있는 값이 복제됐을 때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고요. 한 10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평 복제를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하면요. 이런 형태로 개수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3개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형태로
레이어가 복제가 돼서 오른쪽으로 정연하게 정렬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고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Shift 클릭하시면 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3개 마찬가지로 생성하면 이런 형태로 왼쪽으로도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수직 복제는 뭐 위아래로 복제를 해주는 건데요. 뭐 얘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3개 뭐 이런 형태로 복제가 되고, 얘 선택하고 Shift 클릭하면 위로 3개 이렇게 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가지런하게 복제를 하고 싶으실 때 이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꼭 뭐 반드시 한 개만 선택하고 복제하라는 법은 없죠. 이 상태에서 3개 복제하면 이렇게 알아서 한 줄 한 줄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연한 레이어를 표현할 때도 이 복제를 사용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간격이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간격,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의 간격이 마음에 안 들 때 아래 거 지워버리고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정렬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위에 있는 스패킹 값 있죠? 이 간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줍니다. 뭐 아래로 하면은 선택 순서에 따라서 얘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선택한 레이어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선택하고요. 아래를 누르면 자, 아래로 정렬됐죠. 간격도 10 그대로. 위 누르면 위로,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정렬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Shift 클릭할 경우에는 간격을 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간격.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입력한 이 스패킹 값만큼 간격을 한 번씩 더 벌려주는 겁니다. Shift 클릭하면. 그렇죠? 간격이 벌어지죠. 반대로 요거 왼쪽 클릭하면은 줄어들죠. 간격이. 왼쪽 정렬을 한번 한 상태에서 Shift 클릭하면은 왼쪽으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위로 누르면 위로 정렬됩니다. 이렇게 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한 수치로 정교하게 레이어를 좀 배열하고 그런 표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가지런하게 정렬하려면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지만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는 사이즈 비례로 이동한다고 적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요거를 잠깐만 일단 스패킹을 0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0으로. 자, 그러면 가지런하게 딱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 스텝 여기 보시면 이 레이어 비례에 맞춰서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클릭하면. 자, 보시면 전 좀 확인을 드리기 위해서 위로 하나 좀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한 칸씩 이동을 하죠. 한 칸씩.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 칸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브젝트를 배열시켜 놓고 마치 그 퍼즐이 조립되는 형태의 모션을 표현할 때도 사실 이렇게 마우스로 스냅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일일이 이동시켜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컨트롤 클릭해서 비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효율적인 방식 중에 하나니까요.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전체 가로, 세로 요 한 그룹의 스크립트를 알아볼 건데요. 이 스크립트는 커서를 올려보시면 컴포지션이랑 솔리드 레이어의 사이즈를 변경하실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모션을 한번 이미지를 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오토 애니메이션 적용을 해서요.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모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각각의 위치는 좀 변경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딜레이도 살짝 줄까요? 이렇게. 자, 그럼 이미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게 저희가 알파매트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지 툴박스에서 알파매트를 Shift 클릭해서 적용을 하고요. 자, 보시면 이런 형태의 모션이 만들어졌는데 이 이미지가 등장할 때 지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이 되죠.
요것만 아래로 좀 내려줄까요? 밖으로 좀 꺼내놓고. 이미지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돼서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면 이 이미지가 그냥 부드럽게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위아래로 좀 더 넘실거리는 모션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트에 딱 매칭이 되기 때문에 넘실거리는 모션이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매트의 뭐 가로 사이즈나 혹은 뭐 전체 사이즈를 좀 수정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수정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런 스케일 같은 건 또 잘못 제어하면 왜곡이 생길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사이즈를 변경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럴 때 세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고 요게 입력한 픽셀만큼 세로 사이즈를 확장을 시켜줍니다. 플러스를 누르시면 매트 레이어만 선택을 하시고요. 플러스 누르시면 이렇게 리사이징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오토 애니메이션에 스프링을 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당히. 자, 보시면 이렇게 넘실거리는 모션까지 다 표현되면서 저 매트까지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죠. 보시면. 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매트 레이어나 혹은 다른 특정한 솔리드 레이어의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세로의 경우에는 세로를 선택하시고, 혹은 뭐 전체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50픽셀만큼 전체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제가 지금은 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뭐 이후에 소개드릴 기능이기 때문에, 자, 프리컴포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프리컴포즈를 하나 하고요. 텍스트 레이어에 맞게끔 컴포지션을 변경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컴포지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전체 사이즈로 50픽셀만큼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혹은 줄이거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떠한 넘실거리는 모션이나 컴포지션의 규격이 정확하게 매칭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마진을 표현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컴포지션을 선택하고 제어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텍스트 레이어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 정렬을 해 주시고요. 자, 텍스트 레이어에 뭐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요걸 뭐 배경으로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가로 세로 사이즈를 좀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마진이 너무 좁게 되어 있으면은 이 박스 그림을 표현할 때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텍스트 레이어에 배경을 만드실 때도 정확하게 이 텍스트 사이즈 기준으로 가로 세로 픽셀을 확장시켜 줍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게 있겠죠. 프리컴포즈를 좀 하고, 자, 이때는 그 이미지 사이즈에 좀 딱 매칭이 되도록, 자, 여기 보시면 Move All Attribute 이걸 체크를 해제하시고 적용하시면은 요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리컴포즈 하실 때 Move All Attribute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 컴포지션 사이즈 기준으로 이미지 사이즈와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요. 자, 물론 이거는 단일 레이어, 그러니까 한 레이어를 하나 선택했을 때 기준으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개 선택하면 무조건 Move All Attribute가 적용이 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선택할 경우에는 리블이 아예 비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일 때, 단일 레이어 기준으로 할 때 이 레이어 사이즈로 설정을 하실 때는 요거 해제하시고 클릭하시면 레이어 사이즈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컴포지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전체 사이즈를 10픽셀씩 줄여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10픽셀씩 줄어들죠. 여기 뒤에 이미지를 좀 지울까요?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장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고, 뭐 여기만 좀 줄여줘야 되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래에 소개해드릴 그 스크립트와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고요. 컴포지션이랑 솔리드 사이즈를 변경해주는 스크립트로 알아두시고, 추후에 아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전체 맞추기, 가로 맞추기, 세로 맞추기, 원본 유지, 이 네 가지 버튼을 알아볼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솔리드 레이어를 뭐 한
이 정도로 10픽셀 정도만 좀 늘려줄까요? 네. 뭐 이런 모양의 솔리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리드를 좀 복제를 할게요. 자, 뭐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뭐 모션 EX를 활용을 해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꼭 모션 EX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불규칙하게 정렬을 하기 위해서, 자, 뭐 이런 형태로 불규칙하게 좀 정렬을 했습니다. 그럼 카메라 하나 생성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이미지들을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저희가 이 이미지를, 예, 요게 지금 더미 레이어예요. 나중에 이미지로 대체를 시킬 건데, 여기에 딱 맞는 매칭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요게 얹어진 형태로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맞추기 혹은 가로 맞추기 이런 형태로요. 예를 들면 제가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얹어 놓고요, 이 레이어에 정확하게 매칭되는 형태로 이미지를 딱 넣고 싶다 이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적용할 레이어,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매칭시키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이 돼줄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기준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체 맞추기 하면은 해당 레이어에 딱 맞춰주고, 프로퍼티도 그렇죠, 3D가 활성이 되고 포지션의 위치도 정확하게 매칭이 되죠. 자, 두 번째로, 자, 이거는 꼭 단일 레이어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 순서만 맞다면요. 예를 들면 이번엔 이 레이어는 이쪽에, 그 다음에 이 레이어는 이쪽에, 이 레이어는 이쪽에 하고요. 정확하게 이 레이어 사이즈가 아니라 원본 사이즈는 유지하되 이 규격 안으로만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원본 유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이미지들이 이 규격 안으로, 이 레이어 면적 안으로 들어가지만 원본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보시면 이 세로 방향이 더 긴 이미지들도 딱 매칭이 되죠. 자, 반대로, 자, 세로 방향만 맞추는 게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세로만 맞춥니다. 이렇게. 자, 이건 가로겠죠. 가로로 맞춰주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어떤 솔리드 레이어에 매칭시켜서 스케일을 조정해서 딱 매칭시키고 싶으실 때는 요 아래에 있는, 예, 전체 맞추기, 가로 세로 맞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의 면적을 선택을 해놓고요. 하나의 면적을 선택을 해놓고, 이럴 때는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타겟을 지정을 해놓고요. 예. 그럼 이제 솔리드 레이어 2라는 면적을 가진, 예, 레이어가 타겟이 되고, 나머지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저 하나 레이어 기준으로 이렇게 다 매칭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일 레이어가 아니라, 일단 하나가 아니라 좀 복수로 여러 개를 동시에 어떤 하나의 면적으로 매칭시키고 싶으실 때는, 자, 이거 해제를 하시고요. 면적을 먼저 선택하시고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꼭 전체에 맞추기만 되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 뭐 원본 유지 다 됩니다. Shift 클릭하시면 저 이 레이어의 면적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레이어 선택하고, 자, 뭐 원본 유지로 가볼까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한 레이어에 정확히 3개가 전부 다 이렇게 매칭되는 형태로 스케일링이 되게 됩니다. 스케일을 리사이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좀 알아두시고, 요것도 뭐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미지 작업할 때 추후에 소개드릴 내용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능을 알아두시고 다음 내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예, 널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4가지 버튼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널 레이어는 그냥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널 오브젝트를 이렇게 쭉쭉 생성해 주고요. 뭐 기본 형태랑 조금 다르게, 자, 앵커 포인트가 중앙으로 위치된, 예, 정확한 널 레이어를 생성을 해주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렬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도 뭐 간단하게 불규칙한 모션을 좀 하나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확인을 해보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널 오브젝트를,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정확하게 선택된 레이어 위에 매칭되는 이 레이어가 3D건 2D건 상관없이 그 프로퍼티를 따라서 정확하게 해당 레이어 위치에 딱 얹어집니다. 널 오브젝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3D 공간상의 어떤 널 오브젝트로 별도로 제어해줘야 되는 그런 레이어들은 이렇게 선택하고 클릭했을 땐 널 오브젝트가 위에 얹어진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선택됐을 땐 해당 레이어 위에 얹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페어런츠 널은 같은 방식으로 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생성과 동시에 페어런츠를 시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저 생성과 동시에 페어런츠가 된 레이어가 널 레이어가 되죠.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움직이시면 페어런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당 레이어 기준으로 어떤 다른 페어런츠 된 널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될 때는 이렇게 페어런츠 널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익스프레션 페어런츠인데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페어런츠가 돼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익스프레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 클릭을 해보시면 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 구조상 페어런츠는 되지 않더라도 이 레이어를 따릅니다. 무조건. 물론 이거 옮기실 수도 있고요. 재밌는 건 이 레이어가 3D여도 회전을 하더라도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형태로 페어런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혹은 어떤 다른 이미지들을 연결을 해줘야 될 때 이렇게 널 오브젝트를 생성하시고요. 이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츠를 시켜놓고서 회전을 해보시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뭐 지축을 회전시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해도 그대로 정면을 이렇게 보는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 옆에 텍스트가 왜곡되지 않고 반드시 정면을 바라봐줘야 될 때는 이런 형태로 페어런츠 널을 익스프레션 페어런츠를 실행시켜서 널 오브젝트에 꼭 텍스트 외에도 뭐 텍스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어떤 오브젝트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공간상의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션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 페어런츠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이것도 뭐 병행해서 여러 개 동시에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널 생성 후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자, 뭐 이렇게 키프레임도 잡아 놓고요. 뭐 이렇게 키프레임도 잡아 놓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널 오브젝트를 생성과 동시에 이 세 개, 그러니까 선택된 레이어들을 널 오브젝트로 연결시킵니다. 이건 여기죠. 아까 여기 소개드렸던 페어런츠 널과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생성 후 바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옮기시고 이거 지워버리시면 애니메이션은 유지가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널 오브젝트를 여러분 선택한 레이어에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선택한 레이어를 널 레이어에 연결시켜주는 스크립트가 이 가장 마지막인 널 생성 후 연결이라는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네 가지 페어런츠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짝스 페어런츠인데요. 이번에는 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예제를 좀 제작하기 위해서 추후에 공부해볼 이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를 먼저 사용할 건데요. 제가 솔리드 레이어를 한 7개 정도 만들고 원형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이어들의 회전을 적용할 건데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겠죠. 근데 다만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그냥 회전이 아니라 이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솔리드 레이어 모양도 좀 일단 바꿔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죠. 수평처럼 보이게. 자, 이 상태에서 이 수평을 유지하고 회전을 하게 하려면 그냥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익스프레션이 적용돼야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 익스프레션 대상 페어런츠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널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회전시킨다면 다 연결이 됐죠. 이 상태로 회전하면 부모가 회전할 때 같이 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수평이 유지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들이 역으로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적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 대상 페어런츠를 적용하면 굉장히 편하니까요.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중심축을 이 녀석으로 할 겁니다. 이 부모가. 그 다음에 저 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클릭하시면 대상 레이어로 활성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이미 대상으로 선택이 됐으니까 나머지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익스프레션 대상 페어런츠를 클릭하면요. 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페어런츠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익스프레션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얘네는 참고로 3D가 활성이 돼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하시던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유지가 됩니다. 수평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평을 만들었고요. 익스프레션 페어런츠로 이런 효과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그릇 위에다가 어떤 텍스트 레이어나 다른 오브젝트들을 얹고 싶으실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짝수 페어런츠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중심 정렬도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어를 이게 개수가 7개죠. 7개만큼만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7개.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그릇 하나마다 텍스트 레이어를 이렇게 얹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일일이 얘네들을 찾아가면서 페어런츠를 직접 해주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짝수 페어런츠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식이 될 레이어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 레이어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중심점 위치로 이동하기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클릭을 하셔도 페어런츠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 레이어가 이 레이어의 페어런츠가 된 겁니다. 60번에 정확하게. 하지만 위치는 현재 위치를 유지해 버리죠. 근데 그걸 원치 않고 이 레이어가 이 부모 레이어 위치까지 이동하면서 페어런츠까지 적용되려면 이 옵션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중심점 위치로 이동하기 ON인 상태에서는 페어런츠, 그러니까 부모 레이어의 위치로 이동을 해주는 거고, 오프일 때는 자기 원래 기준 위치로 그냥 유지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동을 체크해 놓고 짝수 페어런츠를 클릭하면 정확하게 부모 위치로까지 이동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두 가지만 선택하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레이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이런 식으로 선택 순서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글자가 이게 7개인데 8개가 생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적용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짝수 페어런츠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부모 레이어 위에 얹어지게 되겠죠. 위치까지. 그럼 이 텍스트만 좀 선택하고 위로 좀 옮겨주면은 정확하게 페어런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모션을 표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물론 다 페어런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3D 활성화 하셔도 이런 형태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짝수 페어런츠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부모,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선택한 레이어는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페어런츠를 적용시킬 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모, 그러니까 자식, 부모 이 선택순으로 선택하셔서 짝수 페어런츠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선택 순서 페어런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이렇게 생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을 하셔서 정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선택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선택했을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적용을 해보면, 이때 중심점 위치 이동하기는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이걸 체크를 안 하면 한 대로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라고 적용을 해놓은 건데, 일단은 해제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선택했을 때는 선택 순서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한 레이어가 최상위 부모가 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페어런츠가 되죠. 만약에 이걸 역으로 적용한다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선택한 레이어가 최고 부모가 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페어런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로테이션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모션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역순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도 자 보시면 보신 것처럼 역순으로 적용해도 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순서대로 페어런츠를 시키실 때는 이거 체크 해제하시고 페어런츠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체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은 되지만 부모 위치로 전부 다 이동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포지션을 조절하시거나 뭐 회전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부모로 위치를 이동해야 될 때는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네 가지 버튼, 페어런츠 저장과 불러오기, 그 다음에 페어런츠 해제, 로건 오프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페어런츠랑 관련된 건데 페어런츠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요. 자, 솔리드 레이어를 제가 한 7개 정도만 생성을 하고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어런츠를 전체적으로 선택적이게, 그러니까 선택한 순서로 페어런츠를 시키겠습니다. 선택 순서로 페어런츠를 시킨 다음에 뭐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좀 어느 정도 작성해 놨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페어런츠를 적용을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수정은 가능하겠죠. 이 레이어를 이렇게 위로 얹어 놓는다면 이렇게 수정은 되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만, 다른 레이어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레이어만 살짝 위로 올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줘야겠죠. 매칭을 시켜주도록. 근데 이런 게 여러 가지 다중 레이어가 겹쳐져 있을 때, 복잡한 페어런츠가 적용되어 있을 때는 생각보다 힘듭니다.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 페어런츠 구조를 전체적으로 기억을 시키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자, 전체 페어런츠를 컴포지션 활성화한 상태에서 전체 페어런츠 저장을 누르시면요, 이전 기록이 날아간다고 나와 있어요. 세이브 페어런츠. 이거는 한번 저장해 놓고 다시 한번 저장할 때는 이전 기록이 삭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예스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페어런츠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체 페어런츠를 예를 들면 이렇게 돌려놓고 전체를 다 해제를 시켜버리겠습니다. 전체 해제시킬 때는 여기 전체 페어런트 해제 누르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어하고 싶은 오브젝트만 이렇게 제어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페어런트를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전체 페어런트 다시 불러오면 이전에 설정해 놓은 페어런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브젝트 위치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할 때 페어런츠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 좌표나 이런 부분에서 왜곡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어런츠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다시 원래 형태로 되돌리기 어려울 때 무조건 먼저 페어런츠를 저장을 시켜 놓으시고 페어런츠를 해제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고 원상 복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페어런츠 불러오기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옆에 있는 전체 페어런츠 로그 온오프는 페어런츠를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어런츠가 적용되어 있는 페어런츠가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들의 로그 온오프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페어런츠 레이어는 다 잠궈버리고 메인 레이어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부모 레이어 찾기, 자식 레이어 찾기, 자식 레이어 비활성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레이어를 한 4개 정도만 두고 확인을 해보죠. 자, 페어런츠를 제가 한번 적용을 하는데요. 이 9번을 8번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4번을 3번에 연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7번을 6번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을 이거 번호를 자꾸 오른쪽 걸 보는데 요걸로 다시 한번 소개 드리자면 4번은 3번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1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번이 4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4번 레이어의 부모 레이어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부모 레이어 찾기를 눌러보시면요,
4번의 부모가 3번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 좀 헷갈리시니까 번호로 좀 바꿔 놓겠습니다. 자, 4번 선택하고 부모 레이어 찾기 누르면 4번의 부모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근데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 적용이 안 되죠. 왜냐면 3번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근데 1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부모 레이어 클릭해 보면 4번이 이 레이어의 부모라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선택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 레이어만 일괄적으로 선택하실 때는 Shift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겠죠. Shift가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요. 반대로 예를 들면 이 3번의 자식을 찾는 겁니다. 3번의 자식을 클릭하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예, 또 한번 클릭하면 이 4번의 자식을 또 이 4번의 자식이 1번이니까 1번으로 또 선택이 되죠. 일괄적으로 Shift 누르고 이런 형태로 자식 레이어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레이어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페어런트 된 오브젝트들을 찾는 게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달아서 선택할 때는 Shift 클릭하시고 부모나 혹은 자식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길이 조정 그리고 이전 레이어 선택, 이후 레이어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솔리드 레이어를 좀 이렇게 또 생성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길이 조정 요거죠. 길이 조정을 클릭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작성한 프레임대로 정확하게 90프레임의 길이로 다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쵸? 만약에 여기에다 뭐 30프레임 입력하면 1초 단위로 다 잘려버리겠죠. 이런 형태로 적용할 때 바로바로 길이를 조정하실 수 있는 스크립트고요. 이 레이어는 여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 이전 레이어 선택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후 레이어 선택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전 이후 레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자, Shift 클릭할 경우에는 아래로 한 칸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를 Shift 클릭하면 아래로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보시면요. 그죠? 102번 1번 레이어가 아래로 한 칸씩 이동을 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컨트롤 클릭하면은 선택한 레이어 인덱스를 기준으로 짝수 홀수를 선택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 순서로 뭐 예를 들면 이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페어런츠를 적용을 한다던가 그럴 때 짝수로 혹은 뭐 알파매트 같은 거 적용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선택 순서 지금 홀수죠. 홀수 기준으로 컨트롤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짝수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클릭하고 위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는다면 뭐 마지막 거는 좀 해제를 해 놓을까요? 이 상태에서 뭐 알파매트 같은 거를 바로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택 순서에 따라서 짝수 홀수로 선택을 해주는 스크립트가 이 기능에 이전 이후 선택하는 기능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솔리드 레이어를 좀 여러 개 생성해서 이 아래에 있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퀀스 레이어 정렬은 정리 정돈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30프레임 길이로 조정하고 정렬을 누르면 선택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시퀀스의 아웃점에 맞춰서 쭉 나란히 정렬이 됩니다. 시퀀스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죠. 예를 들면 뭐 40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역순으로 선택을 했다면 자, 역순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역순으로 정렬이 되네요. 그쵸? 이때 정렬될 때는 현재 레이어 기준으로 뒤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워크 에리어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게 있습니다. 워크 에리어를 예를 들면 워크 에리어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요 사이에 나머지를 다 정렬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 길이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이미지 같은 거를 이렇게 적용하실 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Shift 클릭할 경우에는 오버랩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버랩이라는 게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을 말하죠. 바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 사이가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Shift 클릭하고 제가 한 10프레임 정도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을 설정을 합니다. 오버랩 구간을 20프레임 하면 20프레임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겠죠. 뒤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자, 여러분들 오버랩 구간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 기능을, 그래 시퀀스를 미는 기능,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드 인아웃, 키프레임 삭제,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이라는 게 일단 오버랩을 먼저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Shift 클릭해서 한 10프레임 정도만 오버랩을 시키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미지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컴포지션 사이즈에 맞춰서 한번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뭐 핏으로 좀 모양은 깨지더라도 핏으로 맞춰 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자,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을 클릭을 해 보시면요,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 자, 클릭을 해 보시면 정확하게 오버랩 되는 구간에 맞춰서 이렇게 화면 전환되는 키프레임을 작성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오버랩 되는 구간이 자, 이 시프트를 활용해서 20프레임 정도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요, 이렇게 밀리죠. 그럼 그 프레임만큼 더 오버랩 구간이 넓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이 구간만큼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찍히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화면 전환이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으로 적용이 되게 되죠.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이고요. 자, 이 시프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 기준으로 이렇게 시프트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페스트 키프레임을 전부 다 삭제해 버리시려면 여기 모든 키프레임 삭제 하고 확인 누르시면 전체 오페스트 키프레임이 삭제가 돼 버립니다. 원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시퀀스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놓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페이드 인아웃을 작성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오버랩이 아니라 그냥 별도로 이 인점 기준으로 몇 프레임, 뭐 아웃점 기준으로 몇 프레임,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전체 선택하고 만약에 한 15프레임으로 페이드 인을 주면요, 자, 시작점에 이렇게 페이드 인 하는 이렇게 모션이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아웃을 주면 15프레임, 그러면 이렇게 아웃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삭제하시려면 키프레임 삭제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한 그룹으로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 시프트, 그다음 페이드 인아웃, 그럼 키프레임 삭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리네이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이밍을 다시 해주는 건데요, 넘버링까지 포함해서 레이어 이름을 정리정돈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뭐 이미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레이어를 선택한 순서대로 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이 이미지 1, 2, 3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뭐 반대로 선택하시면은 반대로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일괄적으로 뭐 변경하실 때 뭐 포지션 입력한다면 자, 포지션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한 이름을 리플레이스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포지션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클릭하실 때 시프트 클릭하시면 포지션을 뭐 솔리드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정리하실 때 저 시프트 클릭해서 이름을 뭐 솔리드를 검색해서 솔리드란 이름을 1, 2, 3, 4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포인트 라이트 생성과 그리고 캐스트 섀도우, 액셉트 섀도우, 라이트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포인트 라이트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이 옵션을 좀 잘 활성화를 해놔야 되는데,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켜져 있어야 나중에 이 레이어들의 그 라이트 옵션을 제어했을 때 그 영향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섀도우를 주고 싶으면 이게 포인트 라이트에 캐스트 섀도우가 반드시 온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레이어드를 오픈해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번거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스트 섀도우를 켜주실 때 전체 선택하시고 캐스트 섀도우를 클릭하시면요, 캐스트 섀도우가 켜진 거고요. 근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 액셉트 섀도우랑 라이트가 적용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섀도우랑 라이트가, 이거는 레이어를 대상으로 제어하는 속성인데요, 캐스트 섀도우를 켜놨으면 나머지 레이어에 이제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예, 여기 액셉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시면 라이트의 영향을 받겠다, 온 시키겠다 이겁니다. 클릭하시면 레이어들, 각 레이어들이 라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영역도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각 레이어당 이제 섀도우의 영향도 받겠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뒤에 있는 백 이미지, 가장 큰 백 이미지에 라이트가 앞에서 이렇게 비춰졌을 때 앞에 있는 레이어들의 섀도우를 표현하고 싶다면 액셉트 섀도우를 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켜주시면 이 앞에 있는 레이어들에 대한 섀도우가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섀도우가 표현이 되지만 이 두 번째 레이어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레이어는 이 앞에 있는 레이어에 대한 섀도우가 표현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요게 있는 액셉트 섀도우가 꺼져 있어서 그렇죠. 얘랑 얘 둘 다 이제 켜주면요, 얘만 켜주셔도 됩니다. 현재 노란 레이어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만 켜주셔도, 예, 이런 형태로 섀도우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트 레이어에 이 포인트 라이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때는 라이트를 그냥 꺼버리시면 됩니다. 액셉트 라이트를.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섀도우는 영향을 받죠. 섀도우까지 꺼버리면 섀도우가 사라지겠죠. 이런 형태로 토글 형태로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속성을 열어서 메테리얼 옵션에서 온오프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좀 편리하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보조적으로 이 포인트 라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클릭은 그냥 포인트 라이트를 생성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3D 공간상에서 라이트를 배열을 할 때 이렇게 모양이 곡선 형태로 이렇게 지축으로 깊이가 있게 이렇게 배열을 할 때는 일일이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LED 조명 같은 거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라이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커스텀 뷰에서 키프레임 한번 잡아 볼게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잡아 보면 이 중간에 제가 곡선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곡선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와서도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어줘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이런 형태로 조금 모양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곡선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모양에 따라서 정확하게 라이트를 배치시키고 싶으실 때는 일일이 배치시키는 건 좀 어렵죠. 이렇게 하나 생성해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요, 컨트롤 클릭하시면 이 레이어의 포인트마다, 이 점마다 라이트를 배치시킵니다. 컨트롤 클릭하시면 포인트마다 라이트를 배치시켜요. 보시면 그렇죠, 정확하게 포인트마다 배치를 시키죠. 자, 그런데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면은 그 위치로 라이트를 생성합니다. 보시면요, 그렇죠? 이례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위치에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생성을 하려면 그냥 클릭하시고, 만약에 포인트마다 라이트를 심고 싶으면 컨트롤 클릭하시고요. 그 외에 개수만큼 정연하게 이 패스 안에서 쫙 배열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Shift 클릭하면 개수를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20개를 입력하면 20개의 라이트가 여기에 정연하게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간상에서 라이트를 배열할 때는 Shift 클릭 해서 이렇게 정연하게 개수만큼 정확하게 배치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버튼을요. 자, 텍스트 레이어를 생성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폰트마다 이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이렇게 바꿔보면 이런 형태로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약간씩은 다 이렇게 변경이 되죠. 자, 그런데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중앙으로 옮겨놨다고 해도 이 사이즈를 변경하면 다시 한번 앵커 포인트 위치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심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완전히 고정시키시려면 이 오른쪽에 레이어 중심점 고정을 누르시면 사이즈를 변경하셔도 무조건 앵커 포인트를 중앙으로 유지를 합니다.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이니까 좀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텍스트의 배경을 만들어 주실 때 원래 같은 경우는 일일이 뭐 솔리드나 쉐입 레이어를 활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폰트가 변경되거나 길이가 변경될 때도 다시 저 키프레임을 통해서 사이즈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 레이어에 맞춰진 쉐입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컨트롤도 실행이 되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자, 그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고, 스트로크도 뭐 색깔 좀 진하게 주실 수가 있고요, 라운드도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배경색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텍스트의 글자가 변경이 되면은 리사이즈가 되지가 않죠. 리사이징이 되지가 않습니다. 맞춰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박스를 적용하실 때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냥 클릭하면 방금처럼 그냥 딱 맞춰진 쉐입이 하나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Shift 클릭하시면요, Shift 클릭하시면 익스프레션으로 완전히 연결된 텍스트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변경을 하더라도 그래서 정확하게 매칭되는 그런 텍스트 박스가 만들어지고요. 이건 뭐 소스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변경을 하시더라도 그 사이즈에 맞춰진 텍스트 박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옵션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 컨트롤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시키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걸 끄셔도 여기서 이제 다시 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컨트롤이고요. 이걸 키게 되시면 하나 레이어 제어할 때 이걸로 선택해서 제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쉐입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누르면 사이즈가 선택이 되는데, 하나일 때는 그냥 하나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되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레이어에 텍스트 박스를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리사이즈 하려면 속성을 다 일일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죠. 그럴 때 쉐입만 선택해주고 사이즈 누르시면 일괄적으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사이즈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라운드니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제어할 때는 쉐입만 선택을 해주시고, 이런 것도 양이 많다 싶으시면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누르시면 일괄적으로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사이즈 누르시고 뭐 사이즈 바꾸시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병행해서 쓰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요. 한번 텍스트를 좀 일괄적으로 박스를 조절하거나 적용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레이어를 중심으로 고정을 해놓고 다시 한번 이 오른쪽에 보시면 트림 애니메이션 온오프가 있습니다.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시프트 클릭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트림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트림을 적용해서 뭐 레이어 주변에 뭐 이렇게 텍스트 주변에 이렇게 빙빙 도는 그런 선 모션을 표현할 때는 시프트 클릭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시프트 클릭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트림의 애니메이션을 체크해 놓고 뭐 시프트 클릭은 이 익스프레션으로 사이즈까지 변경되는 걸 고려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냥 클릭하시면은 사이즈 고려 없이 그냥 하나의 단일 쉐입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림 애니메이션 온오프로 한번 직접 제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스크린샷, 연속 스크린샷, 소스 대체, 오픈 프리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가장 왼쪽에 있는 스크린샷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컴포지션 화면을 PNG 이미지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컴포지션을 활성화해 주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미지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해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미지 파일로 알파가 유지되고 PNG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카드 뉴스 같은 거 제작하실 때 그 렌더링을 그 컨트롤 M 눌러서 일일이 뽑아주는 게 또 불편하기 때문에 스크린샷으로 바로바로 찍어서 내보내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분들 컨펌을 위해서 이미지만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연속 스크린샷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2초 이동하는 동안 뭐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모션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텐션도 뭐 간단하게 적응을 할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연속 스크린샷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런 형태로 PNG 이미지를, 자 다시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PNG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자 프레임을 온 시키면요, 프레임을 온 시키면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정하고 싶은 위치에 있는 프레임만 뽑고 싶을 때는 이거 온 시키시면 되고요. 일단 뭐 오프 시켜 놓고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그쵸, 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여기 보시면 1초 동안에 이루어지는 현재 화면을 프레임당 이미지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온 시키면은 그 구간을 정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뽑아 보겠습니다. 자, 세이브는 여기 뭐 폴더를 하나 만들 필요는 없네요. 폴더 만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이미지만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30프레임 동안 이런 형태로, 이번에는 오른쪽에 연속 스크린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속은 뭐 말 그대로 스크린샷과 동일하지만 연속적으로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 프레임 부분에 온오프를 오프로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작 프레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레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30프레임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그걸 온 시키시면 워크 에리어라는 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데, 요 구간에 맞춰서 여기 시작부터 여기까지의 프레임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지를 찍어서요. 그런데 일단 오프를 시키시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쯤 한번 위치를 하고요. 이쯤 위치를 하고 여기 기준으로 30프레임만 출력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 기준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지라고 저장을 하고요.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형성이 되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30장이 되면 알아서 이제 출력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등장하고요. 그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폴더에서 정확하게 다 생성이 된 후에 불러와 주시는 게 안정적이니까요. 자, 현재 컴포지션에 추가하기를 체크해 놓으시면은 프로젝트에서 불러오고 바로 컴포지션까지도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런데 해제하면 프로젝트로만 불러와지는 겁니다. 얘를 눌러보시면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아까 위치했던 그 기준을, 위치한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션이 가져와집니다. 촬영이 돼서. 그래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프레임 단위로만 출력하려면 현재 위치 기준으로 플러스 프레임, 이런 구간을 설정해서 출력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워크 에리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워크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 MB 누르셔가 B랑 N을 눌러서 워크 에리어를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따로 생성해 줍니다. 워크 에리어라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간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요 구간 기준으로 여기까지 알아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뭐 이미지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정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이미지로 가져오게 됩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은 출력이 완료됐고요. 불러와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워크 에리어 위치를 그대로 리플레이스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가끔 보면 그 무거운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해도 굉장히 무거워서 그거를 뭐 이렇게 렌더링해서 비디오를 다시 가져오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PNG로 곧바로 출력을 해서
바로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무거운 소스들은 좀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소스 대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스 대체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적으로 리플레이스를 적용할 때는 선택한 레이어 하나씩 알트 클릭해서 이렇게 대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널, 보통 이렇게 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일반 소스를 다 배치시켜 놓고, 뭐 동영상 되게 무거우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얹어 놓고 작업하지 않고요. 이렇게 소스로 어느 정도 규격만 맞춰 놓은 다음에 이게 대체해서 사용을 합니다. 최종 렌더링 할 때는. 그런데 이런 솔리드 사이즈랑 이미지 사이즈랑 대부분 다르게 되죠. 뭐 템플릿 같은 거, 여러분들 비디오 와이브 같은 거 템플릿 쓰실 때도 사이즈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소스가 많으면 하나하나씩 대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소스 대체입니다. 자, 소스가 한두 개면은 뭐 이렇게 대체를 시켜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막 20-30개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선택 순서로 일괄적으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아이템을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러면 요게 여기로 리플레이스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리플레이스 적용하시면은 리플레이스, 그럼 전체적으로 리플레이스가 됩니다. 외곽 사이즈에 맞춰진 형태로 리플레이스가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세로로 긴 이미지들이 좀 이렇게 왜곡이 생기죠. 이렇게 압축된 것처럼. 그런데 그걸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그냥 리플레이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사이즈가 매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원본에. 자, 그러면 이 원본 사이즈도 이 솔리드도 유지시키시고 이 안에 어떤 이미지를 좀 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자, 리플레이스 전에 요거를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시프트 클릭하시면 크롭 리플레이스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리플레이스 누르시면요, 저 원본 사이즈 유지하고 유지하고 여기 안에 이미지를 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컴포지션 안에 담긴 겁니다. 여기서 리사이즈 하셔도 되지만, 자, 옵션이 따로 있어요. 여기. 자, 기본적으로 이거 그냥 대체하시면은, 자, 그냥 이렇게 대체하시면 컨트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롭 리플레이스 했을 때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예 생성과 동시에 가로 사이즈를 맞추는 게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세로로 긴 이미지들도 가로 사이즈가 맞춰져서 이렇게 약간만 조정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좀 크롭된 형태로 이 원래 기본 사이즈를 유지하고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손쉽게 크롭 리플레이스로 일괄적으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오픈 프리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픈 프리셋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레이어에 프리셋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스크립트인데요. 뭐 간단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반 프리셋 적용해서 뭐 이런 거 적용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레이어에 프리셋이 곧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스크립트들을 프리셋들을 곧바로 적용시키고 싶으실 때는 이 프리셋을 오픈 프리셋 버튼을 활용하셔서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폴더에 임포트 하셔야만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프리셋 패널에서 불러와 줘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곧바로 빠르게 불러와서 사용하실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 아래에 텍스트 분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분리기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분리해 줄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를 생성을 해주시고 이 텍스트를 글자 단위로, 이렇게 한 글자 단위로 분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워드, 이 공백 기준으로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워드라는 게 저희가 어차피 한 단어를 쓰면은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은 개행했을 때 그거 기준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어플라이 눌러보시면 한 글자 단위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정렬하실 때는 뭐 이런 거 활용해 주셔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백 같은 경우에 안 쓰시면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한 글자 한 글자씩 좀 복사해서 만들어줘야 될 때는 텍스트를 한 글자 단위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백 기준으로 분리할 때는 워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백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텍스트 레이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요 같은 경우엔 죄송합니다, 라인으로 변경하시고 누르시면 저 라인별로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막 같은 거 텍스트 하나씩 뽑아 주셔야 될 때, 혹은 뭐 이렇게 좀 중복되는 텍스트들을 여러 개 분리해 줘야 될 때는 이렇게 라인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스플릿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정연하게 정렬, 이걸 알아볼 건데요. 클릭해 보시면은 레프티션,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정렬을 해준다는 것이고, 이것도 뭐 그 기본 기능이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네모나게 가지런하게 정렬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솔리드 레이어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뭐 9개 정도만 생성할까요? 그리고 자, 로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 로우 개수만큼 가지런하게 정렬해주고요. 스패킹 값을 올리면 이렇게 간격도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몇 개를 하시던 간에 저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도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요. 뭐 이렇게 키프레임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 대부분의 스크립트들이 제가 키프레임 작성도 유연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연하게 배열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바로 변경을 하셔서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표현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연한 배열을 표현하실 때는 레프티션, 정연한 배열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오른쪽에 원형 정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솔리드 레이어를 생성하고 레디우스 값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원형 정렬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반지름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슬라이더는 필요에 따라서 1000까지, 반지름 1000까지만 기본 설정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옵션이 좀 있는데 뭐 뎁스 같은 거 이렇게 늘려주시면 자동으로 3D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뒤로, 원형 정렬이긴 한데 이렇게 뒤로 빠지는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관없이 몇 개든지 선택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도 알아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니까요. 개수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지정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널 오브젝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녀석을 타겟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리플래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 오브젝트가 안 보이죠. 리플래시를 누르시면 자, 널 오브젝트 하나 보입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 널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만 선택하시고 레디우스를 설정하시면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얘를 이렇게 옮겨 놓고요. 제어로 해보시면 그 지정된 레이어 기준으로 반지름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레이어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효과를 표현할 때는 타겟을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도 뭐 기본적으로 키프레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요쪽에 이렇게 뒀다가 1초 와서 반지름을 바꿔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동하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방향을 타겟 레이어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타겟 레이어 방향으로 설정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만들어 봤던 원형 정렬을 같이 활용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10개 정도만 복제하고요. 자, 뭐 반지름 이 정도 설정해 주시고 익스프레션 페어런츠를 한번 써봤었죠. 그래서 저희가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대상 레이어로 한번 활성화 하겠습니다. 자, 대상으로만 활성화 해 놓고 얘네들은 미리 좀 정렬을 해 놓죠. 뎁스를 뒤로 이렇게 좀 빼놓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도 3D로 바꿔주고 나머지 레이어만 선택하고 페어런츠 적용하면요, 티는 안 나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마치 이런 효과,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오는
네, 그런 효과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키프레임만 작성해 주시면 뭐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런 효과를요. 예,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좀 복잡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 원형 정렬을 좀 표현을 하셔서 이렇게 원형으로 회전하면서 앞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랜덤하게 위치 변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불규칙하게 레이어들의 위치를 변경시켜 줍니다. 이 컴포지션 공간 내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바꿔주고요. 이런 건 뭐 키프레임도 적용이 되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위치 변경이 되는 모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은 3D 공간상에서 텍스트 레이어나 혹은 이미지들이나 되게 불규칙하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바꿀 때도 사용하시고요. 불규칙한 모션을 키프레임으로 적용해야 될 때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 분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건 레이어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주는 건데요.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보고 이 레이어를 뭐 가로 세로 5개씩 이렇게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 기준으로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쪽 안여백을 주는 거죠. 안여백을 주는 거고, 라운드는 그 라운드진 정도를 정합니다. 5개로 분리하면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고요. 마진을 없애신다면 그냥 완전 촘촘하게 적용이 되겠죠. 자, 마진 한 5 정도, 라운드는 0으로 하면 이런 형태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개수만큼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불규칙한 효과를 좀 같이 사용을 하신다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불규칙한 걸 이렇게 효과를 주면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다가 이렇게 한 대로 모이는 그런 효과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한번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 오른쪽에 마스크 분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분리기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미지에 이렇게 마스크를 작성을 해 놓으시면요. 이렇게 마스크가 그려진 부분들을 기준으로 한 마스크당 레이어로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분리기 클릭하시면 이런 형태로 이미지들이 다 마스크로 분리가 됩니다. 원본도 하나 뽑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앵커 포인트를 좀 중앙으로 중앙으로 좀 정렬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패턴 만들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모션EX에도 그 장착을 해놓은 스크립트인데,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골격을 만들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패턴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자, 1000을 입력하면요, 가로 세로 1000인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총 이 패턴의 사이즈가 됩니다. 가로 세로 1000픽셀을 가진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패턴의 그 사이즈는 나누기 20 해가지고 그 사이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로 20개, 세로 20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컴프 패턴이라는 레이어가 마스터 레이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디 뭐 컴포지션 배경으로 사용할 때 요거를 가져다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 패턴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진 패턴, 한 조각 패턴의 모션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 모션은 이 뒤쪽에 플러그인을 통해서 알아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하게 모션EX로 예를 들면 제가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모션EX를 활용해서 모션을 잡겠습니다. 그냥 스케일 이렇게 늘어나는 모션인데요. 이 정도로 잡아 놓고요. 뒤로 나와 보시면 이런 형태로 모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자, 한 조각만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면은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에 등장하는 그 형태가 지금은 그 네모여서 잘 안 보이지만, 자, 제가 세모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스크만 하나 씌워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고요. 나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정연하게 배열만 되고 이렇게 딜레이만 좀 생기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 미묘한 형태를 좀 표현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죄송합니다. 자, 랩 타일에 들어가셔서
이 랩 타일에 틸링 있죠. 틸링을 리핏이 아니라 뭐 랜덤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복잡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 등장하는 형태도 이렇게 복잡하게 등장하겠죠. 예, 굉장히 좀 이런 효과는 그 잘만 활용하시면 시각적인 재미를 크게 주는 그런 효과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활용을 해보세요. 여기 패턴을 뭐 반드시 뭐 이렇게 삼각형이나 뭐 네모가 아니더라도 뭐 라인을 적용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다소 표현해줘야 되는 그런 오브젝트들을 대체를 하셔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위치 추적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추적선은 여러분들이 생성한 뭐 레이어의 모션을 한번 좀 잡아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1초 동안 뭐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곡선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뭐 지금은 좀 간단하게 잡았지만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위치 추적선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그 스트록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스트록 모션은 여러분들이 뭐 스타트 엔드 이렇게 잡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엔드 지점 0으로 해놓고요. 이렇게 등장하는 모션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맵 같은 거 활용하실 때 뭐 1박 2일 예전에 1박 2일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위치를 이동하는 경로를 이동하는 그 선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 표현하실 때 뭐 이렇게 굵기도 조절해 주시고 스패킹도 좀 값을 올려 주셔서 이렇게 마치 맵에서 이렇게 찍혀 나가듯이 그려내는 효과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로만 패스로 잘 잡아주시고 클릭하시면 스트로크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요.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첫 번째로 자동 익스프레션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크리에이터 툴박스에 장착된 도구인데요. 원래는 출처가 이지 툴박스입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인아웃 모션을 적용할 때 자동으로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작성을 해줍니다. 자, 기본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인아웃, 페이드 인아웃이 적용이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퀀스 길이에 따라서 인점 기준으로 작성하신 이 프레임 30프레임이시면 여기부터 30프레임까지 아웃점부터 30프레임까지 자동 모션을 작성해 줍니다. 자, 지금은 오페서티만 체크했기 때문에 오페서티에만 영향을 받고요. 스케일 체크하고 로테이션도 같이 체크하고 누르시면 스케일도 등장했다가 로테이션도 회전하면서 끝나게 되죠. 자, 이 길이는 여러분들 시퀀스에 맞춥니다. 다만 여러분들 작성한 프레임으로 인아웃으로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그 부분만 알아두시고요. 값은 기본적으로 뭐 0부터 100까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0에서 0으로 하신다면 거꾸로 적용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사라지는 모션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가면서 보이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0에서 100 정도로 두시고 시작부터 0부터 30프레임이 되는 동안이 여기부터 0부터 30프레임이 되는 동안 이 값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인아웃이 아니라 인점만 모션을 주고 싶다면 인으로 변경하시고 어플라이 누르시면 인점만 적용되고요. 아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웃만 적용하면 아웃에만 영향을 주고 인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지 인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건 텐션에 관련된 겁니다. 체크를 해제하시면 완전히 리니어,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아주 일정한 속도로요. 자, 그런데 체크를 하시면 그래프가 좀 달라집니다. 살짝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모션을 작성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오토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속성 선택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속성을 선택해 주는데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시냐면 제가 솔리드를 4개 정도만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 같은 거 이펙트 한번 적용해 보시면요. 첫 번째로 적용했을 때 어떤 이 상태에서 다른 키를 누르거나 화면을 클릭하지 않는다면 프로퍼티를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도. 자, 그런데 한번 변경하고 다른데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얘 아무리 다시 선택하고 색상 바꾸려고 해도 일괄적으로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럴 때 어떤 특정한 속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머지 속성을 일괄적으로 선택해주는 그 선택키가 이 프로퍼티 셀렉터입니다. 자, 보시면 자, 컬러를 카피하고요. 그런 속성을 기억했죠. 이 기억한 속성을 자, 다른 레이어 선택하고 셀렉티스를 누르시면 일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작업을 하시다 보면 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이 속성 선택기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프리컴포즈 기능 아래 4가지 버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컴포즈는 기본적으로 뭐 프리컴포즈를 해주는 겁니다.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고 그 안에 레이어를 넣어주는 건데요. 자,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고 중앙 정렬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복제를 해서 전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름으로 무볼 어치리버츠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볼 어치리버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컴포즈를 눌러보시면 프리컴프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근데 솔리드 레이어 혹은 뭐 다른 리볼 어치리버츠가 적용되는 그런 속성들을 보면은 자, 저희가 필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필 적용하고 이렇게 사이즈를 알 수 있는 레이어들은 리볼 어치리버츠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프리컴포즈를 보시면 리볼 어치리버츠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무브홀로 했을 경우에는 그죠, 프로퍼티 여러분들이 적용해 놓은 속성을 그냥 그대로 같이 옮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컴포지션 사이즈로 하나 더 생성하고 그 안에 이 레이어를 넣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해보시면 이펙트까지 같이 옮겨집니다.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만약에 리볼을 할 경우에는 이거 체크 해제하시면 리볼이 됩니다. 리볼을 할 경우에는 프로퍼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즈만큼의 컴포지션으로 프리컴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텍스트 레이어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셔서 체크를 하시거나 빼시거나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프리컴포즈를 하시면 얘는 무조건 무볼만 적용됩니다. 뭐 속성이 적용돼 있건 안 돼 있건 이펙트가 적용돼 있건 안 돼 있건 무조건 무볼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하시면 적용이 안 돼요. 무볼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볼로 적용을 하더라도 이 텍스트 레이어 사이즈만큼으로 컴포지션의 사이즈를 다시 조정하고 싶을 때 이 텍스트 레이어 사이즈로, 그럴 때 여기 있는 오른쪽에 리사이즈 컴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정확하게 텍스트 레이어 사이즈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단일 레이어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레이어를 리볼 어트리뷰트처럼, 물론 꼭 리볼 어트리뷰트가 그 이펙트를 컴포지션으로 남겨주는 기능도 있지만 단일 레이어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 그 레이어 규격에 맞춰서 사이즈를 만들어주는 그런 컴포지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사이즈 할 때는 단일 레이어로만 하나 넣고 선택을 하시면 그 사이즈로 딱 맞춰줍니다. 프리컴포즈를.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이즈 확장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여기 리사이즈 있죠. 요걸로 이렇게 사이즈 조정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이렇게 복제를 해서 프리컴포즈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레이어, 이 프리컴포즈 안에서 저희가 어떤 하나의 레이어를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제어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프로퍼티를 제어할 때는 이 바깥으로 꺼내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리컴포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어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어플라이 누르시면 이렇게 밖으로 링크를 해줍니다. 밖으로 이렇게 링크해주고 뭐 사이즈도 다 요걸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링크를 해제하시면 원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링크하면 요걸로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프리컴포즈된 안에 레이어를 바깥으로 연결해서 써야 될 때는 프리컴포즈 링크를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텍스처 바로 적용이라는 텍스처 스크립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그 패널에 팔레트가 하나 등장하고요. 이 텍스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어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중앙으로 정렬해 놓은 텍스트에 좀 티가 나기 위해서 좀 굵게 바꿔주고
텍스처 같은 경우, 텍스처 파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폴더를 여셔서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텍스처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혹은 여기 add 버튼을 추가해서 바로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적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저는 텍스처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걸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적용을 해보시면, 자, 이런 형태로 텍스처가 적용되긴 하지만 흰색이라서 안 보이죠? 좀 색깔을 좀 바꿔보면요,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텍스처가. 그래서 이 컨트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텍스처의 위치를 좀 바꿔주실 수가 있겠고요. 스케일도 적당히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처를 적용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매트 레이어도 생성해줘야 되고요. 매트도 적용해줘야 되고, 컬러 모드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레이어가 좀 많아지면은 이렇게 직접 작업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처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네 가지 버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은 Enable Expression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해제하는 거고 하나는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익스프레션을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싶으시면 이게 안에 들어가서 그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걸 일괄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취소하시면은 해제가 되고요, 적용하시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션을 자, 이렇게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제거가 되고요. 물론 컨트롤 G를 누르시면 복구가 다시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제거해 줘야 될 때는 반드시 이 리무브 익스프레션을 활용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제거하기 좀 번거롭기 때문에. 자, 컨버트 익스프레션의 경우에는 여기 컨버트 익스프레션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을 적용한, 제가 위그를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키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키프레임으로 바꿔줘서 익스프레션은 비활성화가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줬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을 적용될 때보다 좀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요. 익스프레션을 키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서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 아래에 있는 키프레임 카피 페이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키프레임을 작성을 하면요, 보시면 로테이션도 찍고 스케일도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변경하고 로테이션도 적용하고요. 기본적으로 텐션도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형태로 카피 페이스트가 적용이 되는 범위는 이 현재 레이어일 경우에는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포지션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포지션만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카피가 안 되죠. 혹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선택하고 다른 레이어일 경우에 컨트롤 C, V 하면은 붙여넣기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어떤 프로퍼티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동시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키프레임이 바로 다음 키프레임으로 붙여넣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레이어를 분리해 놓고 사용할 경우, 리깅 같은 거 하실 경우에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K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활용한 경우에도 널 오브젝트를 제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일괄적으로 키프레임을 좀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선택을 하시고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 아래에 앵커 포인트를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 버전부터는 사실 그 스냅 기능이 좀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스냅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앵커 포인트를 옮기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원하시는 위치로 앵커 포인트를 옮겨주는 기능이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중앙 집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앵커 포인트 뿐만이 아니라 포지션까지도 완전히 컴포지션 중앙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물론 키프레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고 앵커 포인트도 옮겨 놓으셔도요, 집결 누르시면 정확하게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런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이그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 마스크를 좀 이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를 적용하고 제가 스플릿을 시킬게요. 예, 원본은 지워버리고. 자, 그럼 각 조각마다 앵커 포인트가 다 중앙으로 되어 있죠. 이때 앵커 포인트를 중앙으로 눌러 보시면 예,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만약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요, 예, 무조건 이 원본 레이어의 중앙으로만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제하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 체크하고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원본 레이어, 원래 이 마스크가 씌워지기 전에 원본 사이즈 있죠, 그 사이즈로만 중심점이 와지니까요, 체크를 해제하고 쓰시면은 이렇게 각 마스크의 규격을 정중앙에다가 이제 앵커 포인트를 중앙을 시킬 수 있는 거, 그 온오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체크를 해제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인아웃점 키프레임 맞추기, 요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형태로 적용되냐면,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제가 키프레임을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값은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얘도 뭐 이렇게 놓고, 자, 얘도 뭐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레이어 길이가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구간이 이 부분이죠. 아웃.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라줘야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원래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이런 형태로 키프레임을 작성을 해 놓으셨다면, 요 시작부터 요 끝나는 데까지 이 길이를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마지막 키프레임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요, 예, 인아웃 프레임이 정확하게, 예, 인아웃 키프레임 기준으로 인점, 아점이 알아서 이렇게 잘라지죠. 길이를 이렇게 맞춰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많이 사용됐을 때 그 레이어가 시작되는 모션과 끝나는 모션을 정확하게 끝에 맞춰주고 싶다면, 예, 키프레임으로 여기 인아웃점 키프레임 맞추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우측 상단에 커스텀 버튼 스크립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새로운 UI가 생성되고요. 예, 이전 거는 여러분들이 왼쪽 거를 클릭하시면 이전 UI가 돌아옵니다. 자, 커스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익스프레션을 저장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익스텐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직접 UI를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버튼 클릭하시면 폴더 아이콘인데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버튼의 모양을 이미지로 적용하실 때는, 예, 이렇게 버튼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제작해서 이쪽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측에 애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쪽으로 읽어와지니까요, 여기서 원하는 버튼 모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익스프레션을 설정을 하고요.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고요. 익스프레션은 애프터 이펙트의 익스프레션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뭐 W 해가지고 위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글 1A 150, 어플라이를 눌러보시면 이런 형태로 버튼이 추가가 되고요. 수정하실 때는 이 우측에 수정 버튼을 활용해서 수정을 하시고, 아이콘을 반드시 선택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뭐 솔리드 레이어 한 두세 개 정도, 예, 뭐 5개 정도 생성하고요. 예, 포지션 선택하고 제가 익스프레션 적용하겠습니다. 위글. 예, 그러면 이렇게 익스프레션 저장된 익스프레션이 곧바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삭제할 때는, 이런 버튼들을 삭제할 때는 Shift 클릭하시면 삭제하겠냐는 메시지가 나오고 Yes를 누르시면요,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구가 불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거 등록하시는데 삭제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립트 버튼은 혹여나 그 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작성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UI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예제를 뭐 보여드릴 게 딱히 없어서 이 부분은 뭐 다음에 뭐 제가 꼭 여러분들이 꼭 직접 작성하실 필요 없이 제가 뭐 배포하는 코드 중에, 예, 코드를 혹시 배포했을 때는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뭐 추가적으로 버튼을 사용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코드를 작성해서 드릴 테니까요. 뭐 직접 사용하실 분들은 직접 사용하시고, 뭐 받아 사용하실 분들은 그 스크립트를 코드를 받아서, 예,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실 겁니다. 예, 기본적인 UI는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한번 여러분들 원하시는 익스프레션 기능을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